자, 일단 우리 먼저 진도를 나갑시다. 기다려줄게는 우리가 너무 피해봤다. 자,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저번에 진도 나간 그 다음 105쪽을 펴시면 돼요. 삼각함수의 더 센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어떤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가 중3 때 했었던 삼각비 파트와 여러분이 그 수원에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사인 75도 이런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못 구하는 각도가 나오는 걔를 잘라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각도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생기게끔 바꿨던 게 중3의 삼각비 파트에서 썼던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구하는 방법으로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얘를 사인에 40도 플러스 45도 플러스 30도로 바라본 다음에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인을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고 코사인을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잖아. 사인일 때부터 조금 할게요.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을 거고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인일 때는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신코, 코신으로 갑니다.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간다고? 신코, 코신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자의 순서는 똑같이 신코, 코신입니다. 그러면 사코코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본인 외우기 편한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각도들이 순서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순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인은 요 사이에 있는 부호가 그대로 유지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플러스일 땐 여기도 부호가 뭐가 오고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일 땐 여기 사이에도 부호가 뭐가 온다? 마이너스가 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안에서 어떤 각도가 더해질 때는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순서입니다. 들어있는 각도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가 플러스일 때는 그 공식도 부호가 뭐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사이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된다. 혹시 어른 드실 분? 없나? 아무도 없나? 진짜 나 간다? 그래도 가겠나? 그래, 아예 더워버리면 쉴 분 없니? 쉴 분 빼! 아니면 나 손에 간다! 집에 빼지 있어도 되고 말고 드물이에 넣어도 되잖아. 간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안 온 아이가 지혜가 한 명 없나? 명 중현이 안 왔다. 지금 누구 없어요? 오는 중이래요. 어? 종현이 형 오는 중이래요. 오는 중이고 그러면 나머지 다 들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외우는 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사인일 때는 문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신코, 코신입니다. 사코코사 편한 대로. 그 다음에 각도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일 때는 부호가 유지가 돼서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코사인 공식입니다. 코사인일 때도 그러면 사이가 더하기일 때가 있을 거고 사이가 빼기일 때가 있을 건데 얘도 문자의 순서부터 좀 기억을 하시면은 얘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는 코코신신이라고 했거든. 아까는 신코코신이었고 여기서 문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코코신신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똑같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사인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왔었지? 그대로 왔거든? 코사인일 때는 부호가 반대돼서 옵니다. 여기가 플러스일 땐 여기가 뭐가 온다? 마이너스가 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여기에 뭐가 온다? 플러스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 사인은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신코, 코신. 부호는 어떻게 온다? 그대로 온다. 코사인일 때는 문자가 뭐가 온다? 코코, 신신. 부호가 어떻게 온다? 반대로 온다. 각도는 똑같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걸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좀 이따 외울 시간 충분히 드리고 바로 문제 적용까지 할 거거든. 그 다음에 탄젠트일 때는 몇 번 따라 읽으셔야 돼요. 탄젠트일 때는 몇 번 따라 읽으면서 입에 착착 붙게끔 암기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부터 좀 읽어보면
읽는 거를 좀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일마탄탄 탄프탄입니다. 일마탄탄 탄프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벤타가 분모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벤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마탄탄 탄프탄입니다. 사이의 부호가 뭐일 때? 플러스일 때 1마탄탄 탄프탄. 그러면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요 사이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여기서 뭐만 다 바꿔주면 될까? 부호만 다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읽어보게 되면 1프 탄탄 탄마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프 탄탄 위에는 부호만 또 반대를 해줘서 탄마탄. 문자는 계속 알파 베타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몇 번 같이 읽어보다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다시 공식을 정리를 할게. 사인일 때는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온다고? 신코, 코신 순서로 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의 부호는 원래 있던 부호를 어떻게?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코사인일 때는 문자를 누구를 가져온다? 코코, 신신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가져오라고? 반대로 가져오는 거야.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읽어보세요. 1마탄탄, 탄프탄. 마이너스일 때는 1프탄탄, 탄마탄.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 1분 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덧셈 정리 공식만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 제가 방금 그나마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걸로 머리에 넣어보세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 공식만 외운다가 끝이 아니라 숫자를 넣어서 계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 30도가 뭐더라 이러고 앉아있으면 조진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사인 60도나요? 사인 60도요. 이 정도 속도는 나와줘야 돼. 외웠어야지. 우리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머리 넣어집니까? 네. 이 정도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머리는 우리는 다 충분히 있는 거 같아.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있는 대술근은 좀 척해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읽어봐요. 한 5번씩 읽어보면 머리에 외워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들어있는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거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다른 각도들이 있을 때 쓰는 공식을 외웠던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 공식 이름이 백악의 공식입니다. 어떤 게 오는 거냐면 사인에 2알파 이런 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에 2알파 이런 게 오는 거고 탄젠트에 2알파가 올 때 공식이 뭐가 되는지를 보면 얘를 우리가 사인에 알파 플러스 알파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일 때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신코, 코신 이랬어요. 그 다음 어차피 둘 다 각도가 뭐인 상태야?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항입니까? 동류항이죠. 똑같은 항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서 저는 얘를 읽을 때 투신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사인 2알파는 공식이 뭐가 된다? 투신코. 어차피 똑같은 각도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일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백악이라는 것은 똑같은 각 두 개가 더해졌을 때 위에 있는 덧셈 정리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런 게 생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겠죠. 빨리빨리 뭔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여러 개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럼 덧셈 정리 잘 기억했다가 대입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근데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 안에서 누구누구가 더해지는 걸로 보자.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공식화하면은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야, 이거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써야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서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공식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걸 알죠. 그럼 내가 이 C제곱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을 수도 있지. 얘가 이쪽으로 쓱 넘어가서 1 마이너스
S제곱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여기에다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얘는 1-2S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내가 이 S제곱을 정리를 하면은 S제곱 자리에는 1-C제곱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2C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 3가지. 근데 하나를 좀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이건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뭐 식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외우면은 좋겠죠. 남들이 이거를 막 공식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우리는 바로 탁탁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환한 건지 다 알겠어? 그냥 그럼 두 번째 마지막 탄젠트 2알파도 우리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으니까 공식에 대입을 하면 1마에 탄탄이 올 거잖아. 근데 그 탄탄이 둘 다 어떤 값이야? 똑같은 값이니까 1-t 제곱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도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인데 둘이가 어떤 놈이야?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쓰면 될까? 2탄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배각일 때는 어차피 똑같은 각 두 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전부 다 플러스만 활용이 된 겁니다. 요거까지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다시 1분을 더 드릴게요. 다 외워보세요. 좀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해도 돼. 그래야 좀 빨리 외워질 거야.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인강 잘 찾아보면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들이 다양할 거거든.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걸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내 방법이 나쁘지 않다 하면 내 방법으로 기억하시고요. 안 외우면 안 돼. 뭐요? 뭔 합차요? C 플러스 S 곱하기 C 마이너스 S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가지고 보통 요 세 개 중에서 뭔가를 빌려줘요. 자, 이게 외워졌으면 107쪽을 한 번만 펴볼래? 우리가 방금 전에 배각의 공식이라는 걸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각의 2배가 된 게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은 각 2개가 더해진 겁니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는 무슨 각이라고 돼 있어? 반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반이 된 거를 이용해서 뭘 활용을 해달라는 거겠지. 그래서 위에 보면 공식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공식을 그냥 띡 외우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사실 빠르긴 하거든. 시간 내서 이것도 외워라. 이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 빨리 풀 수 있다 하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번 정도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되는 걸 만들어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인 알파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거냐면 사인에 2 곱하기 2분의 알파가 있었다라고 바라볼 거야.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로 바라볼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얘는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안 할 거고요. 얘는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정말 중요한 놈이에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2 곱하기에 코사인에 2 곱하기에 2분의 알파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각공식을 쓰기 위해서 한 번만 뭐 나열을 해보면 코사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떤 게 일단 하나 만들어질까?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맞니? 그럼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런 공식들을 알고 있었잖아. 얘를 알면 우리가 얘까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공식은 뭐일 거야? 한번 불러봐. 1 마이너스에 2 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번에 뭐가 만들어지죠? 2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때 우린 지금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 거냐면 얘를 지금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식 하나를 만들어 볼 거고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코사인 알파가 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누가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주인공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만 한쪽에 남기라는 거니까 이 1이 어디로 넘어가겠어? 반대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쪽이 누구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만 남길 거니까. 그러면 2분의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걸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1이 넘어가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 누구를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누는 거니까 둘의 자리 바뀌고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식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일단 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반대로 넘어가지고 누구 나눠주면 되는 거?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이용해서 이런 반각공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한 번 정도만 들어놓으면 되지 뭐 하면 제일 좋을까? 외워서 적용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려는 목적이 제일 큰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빠져있는 거지만 우리는 외웁시다. 알겠어요? 앞에 거랑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 몇 분 정도 주면 돼? 말들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끊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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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만 드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분만 드릴게. 빨리 해봐. 빨리 외워. 얘들아, 졸려도 좀 참자. 빨리 외워. 날 보지 말고 외워. 외우고 있는 거야. 맞지 좀. 그러면 손이 있는 방송에 들어와서.
있어. 자, 외워졌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 같이 몇 개만 맛을 봅시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108쪽부터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103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 코사인 75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일단 원래 못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구할 수 있게 바꿀 거지. 그럼 이 코사인 안에서 어떤 각도 두 개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형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올 놈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삼각 함수의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삼각 B의 값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가져다 써야 되잖아. 이 75도를 어떻게 쪼개는 게 좋을까? 그렇지, 45도 더하기 30도로 해야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얘를 90 빼기 15로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지만 너희가 코사인 15도나 사인 15도를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각을 나눌 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각도들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럼 코사인일 때는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온댔지? 코코, 신신. 플러스일 땐 부호가 뭐가 된댔다? 마이너스가 된댔어요. 그럼 바로 값을 가져올 거야. 코사인 45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사이의 부호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45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그럼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뭐가 된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일단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삼각비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바로바로 대입을 해서 내려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얘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겠죠?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값 찾는 거 정도에 쓰입니다. 아니면 10변형 정도에. 그러면 104번에 1번 보자. 15도를 뭐라고 바라봐줘야겠어? 그렇지, 45도 마이너스 30도로 바라보고 하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12파인데 저 12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파이가 헷갈리면 각도로 바꾸시면 돼요. 12분의 파이가 몇 도야? 15도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보자? 코사인의 45도 마이너스 30도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는 우리가 45도 더하기 30도였잖아. 그럼 사이에 부호만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답을 좀 떠올려보면 얘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풀다 보면은 답이 이게 툭툭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야.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거 값을 외우는 건 비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고 아까 요거일 땐 답이 이거였는데 밑에 건 이거이지 않을까 정도는 써도 되지만 외우지 마세요. 값을 외우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너희가 4번 해볼래? 시컨트 105도를 해보세요. 시컨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입니까? 그럼 일단 코사인 105도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를 뭐 해주면 되겠어? 역수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자지 말고 풀어라. 104번에 지금 4번 하고 있다. 유리화까지 해야죠.
잘 안 되나? 됐어.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된 사람은 계속 진행을 하세요. 우리가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라고?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105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좁혀버리자? 역수. 우리가 코사인 105도라는 걸 몇 도 더하기 몇 도로 보면 좋을까? 60도 더하기 45도로 바라봐 주셔야겠죠? 그럼 코사인일 때는 부호의 순서가 코신신이랬습니다. 더하기니까 부호는 누가 올 거야? 마이너스가 오겠지. 각 불러보자.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에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4.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그럼 얘를 정리하면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뭐 해주라는 거야? 역수시켜주라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다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뭐가 남고? 마4가 남죠. 그러면 앞에 일단 약 4사는 약분되고 마이너스가 남을 거고 이 사이에 부호가 어떻게 된 게 올라갈 거야? 반대된 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것만 이제 분배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그 다음에 105번에 1번 봅시다. 문자의 순서부터 보자. 문자가 어떻게 왔어? 신코, 코신으로 왔죠. 그럼 이거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겠네. 그럼 사인 안에서 누구랑 누구가 더해지는 거야, 빼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겠죠. 사이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25도 더하기 20도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 사인 45도랑 똑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 하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문자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얘가 사인인가 코사인인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자.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오고 있어? 코코신신.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근데 사이에가 더하기가 왔네? 그러면 부호는 뭐일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겠네. 그러면 55도에다 10도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몇 도? 45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도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눈치채는지 알겠니?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1마 탄탄 탄프탄이네. 위가 플러스라는 건 탄젠트 안에서 각도들이 뭐 되고 있다?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20도랑 10도 더해서 탄젠트 씌워주면 되니까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루트 3이었죠. 요거 이제 모르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리면은 중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80번 봅시다. 오,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는 공식에 있었어, 없었어? 하지만 우리가 수원에서 뭐를 배웠지, 얘들아? 각 변형이라는 걸 배웠죠. 누군가는 변형을 해서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사인 80도. 나 지금 살짝 두렵긴 한데 내가 지금 너희 수원을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안 했어가지고 각변형 할 줄 알아? 얘 각변형 할 줄 알아 혹시? 요거는 90도 더하기 35도로 바라보셔야겠죠. 맞아? 그러면은 홀수가 곱해진 거니까 사인이 뭐로 바뀌어져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도 그대로 갈아주시고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2사분면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걸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고 앞에는 사인 80도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사인 10도, 35도가 있는 상태잖아. 누구를 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앞에 지금 80도, 35도가 있잖아. 뒤에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겠죠. 근데 35도가 있잖아. 그럼 얘를 뭐 해라는 뜻이겠어? 바꾸라는 뜻인 거겠죠. 그럼 저 사인 10도를 사인의 90 마이너스 뭐로 바라보자? 80도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얘도 홀수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떨어져요? 코사인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을 걸어주시고 이게 몇 사분면 각이니까 1사분면이니까 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부호는. 그런 다음에 사인 35도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신코, 코신이고 사이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사인이면서 사이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80 빼기 35니까 몇 도가 돼요? 그래서 얘도 사인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번에 배운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앞 수원이 안 돼 있으면 막힌다 얘들아. 근데 우리가 방학이잖아. 그나마 다행인 거.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얼른 수원이든 수투든 꺼내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좀 복습을 해놔야 돼. 나머지는 다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갑시다. 어차피 필요한 정보는 제가 다 써드릴 거고요. 너희는 머리 들고 같이 쳐다보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알파 베타가 일단 1사분면의 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부호가 전부 뭐일 거다? 양이다, 플러스다, 이런 힌트를 준 거고요. 사인 알파의 값은 13분의 5라고 돼 있고 사인 베타의 값은 5분의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 둘을 이용하면 누구 값도 다 구할 수 있을까? 코사인이랑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다를 쓰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요. 정확한 값을 할 때는 저번에 제가 무슨 삼각형 하나 그리라고 했죠?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에 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빗변분의 높이였지. 여기가 13이라고 두고 여기를 5라고 두는 거야. 그럼 피타 쓰면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지? 12. 그리고 어차피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전부 다 뭐일 거? 플러스겠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13분의 12. 그럼 탄젠트는 뭐분의 뭐? 12분의 5가 되는 거겠죠. 다시 대답을 하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사인이니까 여기가 5, 3. 피타 쓰면 여기가 4겠지.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고 탄젠트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얘는 어차피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문제 푸실 때 찾아놓고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군지를 보고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된다. 근데 나는 지금 문제 3개를 보니까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써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뭐 구하라고 돼 있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문자의 순서가 어떻게 될 거야? 신코, 코신 사이의 부호는 뭐일 거다? 그럼 잘 봐.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곱할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곱한 다음에 둘을 뭐 해주는 거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65분의 20이 되는 거겠죠. 약분은 하지 말자. 일단 쓰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65분의 36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둘을 더하라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65분의 5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만 만약에 그 약분된다면 약분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번에는 코사인에 빼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코사인은 문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코코 신신이 되는 거고 사이의 부호가 뭐지? 그럼 부호가 뭐로 와야 돼? 플러스로 와야 되고 문자 순서는 어떻게 해도 알파, 베타 이렇게 깔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둘이 곱한 거에다가 얘 둘이 곱한 거 뭐 해주라는 거야? 더 해주라는 거야. 그럼 분모는 어차피 둘 다 뭐겠어요? 65.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48. 위에 두 개 곱하면 그럼 얘는 65분의 6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지? 요거는 문제가 얘만으로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가 이거 공식 뭐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 이제 알 겁니다. 요거 공식 뭐였지? 기준을 본인이 잡으면 좋아요. 탄젠트일 때 사이가 마이너스면 위에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어. 사이가 플러스일 때 위에 부호가 뭐였어? 플러스였어. 그리고 위아래의 부호는 어땠어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1프 탄탄 타마탄이겠죠. 그러면 1프에 요 둘을 곱한 게 올 거니까 얼마? 48분의 15가 오겠네. 그 다음에 얘에다가 얘를 뭐 한 게 올 거야? 뺀 게 올 거잖아. 그럼 12분의 5에다 얘만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2분의 4가 되는 거겠지.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력 싸움이지. 근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우리는 못하진 않으니까. 얘를 굳이 연습은 지금 안 시킬게. 많이 힘드나? 세수 한 번 해볼래? 졸리는 거면 세수하고 가도 돼. 눈 아픈 거면 어디 뭐 갔다 와도 되고. 110쪽 펴보세요. 필수예제 6번은 별표를 한 2개만 칠까? 이게 학교 시험에 자주 출몰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우리가 어떤 1차함수가 있어. 그 1차함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배워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있는데 이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졌다. 그럼 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고 있는 어떤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씌운 값이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더라. 1차 함수와 x축의 무슨 방향이? 양의 방향이 이루고 있는 각도에다 뭐를 씌운 값이? 탄젠트를 씌운 값이 그 1차 함수의 뭐랑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 요거는 이제 중등 또는 뭐 내 기억으로는 중등이 맞을 거야. 중등에서 배운 거니까 머리에 있어야 된다. 몰랐다면 지금 머리에 넣으세요. 얘들아 눈 똑바로 떠. 그림 엉뚱하게 뜨지 말고. 요걸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볼게요. 그러면 저 필수예제의 이름이 몇 개의 직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2개의 직선이 그어질 거고 걔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뭐를 구하라는 뜻인 거야? 각도, 각도를 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게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난다고 쳐볼게. 그럼 얘 둘이가 만나서 생기는 각이 어떤 것들이 하나가 있고 요런 각이 하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런 각이 하나가 있겠죠. 그럼 요 중에서 우리는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예각을 물으면 누구 구하라는 뜻이고 얘 구하라는 거고 둔각 구하라면 누구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예각을 많이 묻긴 해요. 예각을 많이 묻긴 합니다. 그래서 예각이다라고 주어지면 탄젠트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양의 값을 가지죠. 보통 0도부터 90도 예각의 범위에서는 구호가 무조건 뭐가 되지? 양입니다. 그러면 둔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얘들이 뭐의 값을 가지지?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0도에서부터 90도는 항상 얘들이 부호가 뭐가 된다는 게 나오는데 플러스라는 게 보이죠. 근데 둔각에 해당하는 90부터 180 사이에서는 얘들이 부호가 전부 다 뭐라는 게 확인이 돼? 마이너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예각이라는 힌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항상 부호가 뭐가 되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 플러스가 되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예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전체에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화해서 대입을 하면 이게 음이 나올 때가 있어. 아달이 잘 맞으면 그냥 절대값 안 씌웠는데 플러스가 나와서 운 좋게 답이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너희가 절대값 안 씌우고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답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뒀다. 그리고 걔들의 뭐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뭐를 씌워줘야 된다고? 절대값 씌워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래서 너희는 저기에 네모 하나 쳐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그래서 걔는 절대값 1트 탄탄 탄마탄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전체를 네모 박스 치신 다음에 별표 치세요. 공공이 흔들린다. 어허. 그거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 쫓아오지. 힘내 서로 옆에 막 힘들어하면 한 대 주워 펴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들지 말고. 알겠지? 이 절대값이라는 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틀려온 애들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피토하듯이 말을 했지만 항상 실수로 틀려온 애들은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선 두 개를 한번 좀 그어보면 x축이 있고 y축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뭐 fx라고 가정하고 얘를 gx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f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지금 한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맞니? 그럼 내가 얘를 잠시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이 gx라는 1차 함수와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고 있는 요 각도를 잠시 제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예각의 크기는 여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없는 가상의 x축 느낌을 하나 좀 끌어볼게. 요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요만큼의 알파 냈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베타라고 둔 거기 때문에 여기 각이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예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잠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세타라는 각은 누구에다 누구를 뭐 하면 생기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에다 뭐 해주면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여기에다 반드시 꼭 뭐를 씌워줘야 된다고? 절대값. 그럼 이거 공식 뭐였지 얘들아? 1크 탄탄 탄막탄 해서 결과값에다 뭐 씌운 거 답으로 써라? 절대값 씌운 거 답으로 쓰라는 겁니다. 알겠지? 하나 바로 풀어보자. 111번 해볼래? 111번. 야, 그거 알아왔냐? 알아왔어? 나 좀 알려줘. 안 그럼 내일 여행이긴 한데. 답이 좀 나오나요? 쉽지 않죠?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까지를 제가 좀 끝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번 타임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파이팅 좀 해야 돼요. 합성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교육과정에는 없어. 아마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합성 문제를 안 낼 거거든. 근데 너희가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르면 안 돼서 알긴 알아야 돼. 이걸 일단 먼저 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잠시 알파라고 가정할게.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어떤 각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각각의 탄젠트 알파 값과 탄젠트 베타 값부터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탄젠트 값들은 이 1차 함수에 뭐라고 했어야 할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y눈으로 정리하고 얘도 y눈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넘어간 다음에 y눈으로 정리하면 이 식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나와? 3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y눈으로 정리하면 y는 2분의 k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나와? 2분의 k라는 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다음에 뭐 씌워준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타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4분의 파이야.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지? 45도니까 1인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적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 일단 1 뭐 와야 돼요, 분모에? 1프 탄탄이 와야 되지. 그럼 1 플러스에 이거 두 개 뭐 한 거? 곱한 게 와야죠. 불러봐. 6분의 k. 분자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k가 와야겠지. 근데 거기에 절대값, 시름값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가 1이거나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한 다음에 나오는 k 중에서 부호가 뭐인 걸 답으로 써라? 뭐 양수인 걸 답으로 써라. 방법은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을 안 씌웠다면 k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재수없게 답이 아닌 경우면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누구를 씌워줘라? 무슨 각이라는 말이 있을 때? 예각이라는 말이 있을 때. 알겠지? 대각 공식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다시 집 가서 계산을 꼭 해봐봐. 귀찮은 계산은 너희가 해봐야 돼. 대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던져진 힌트가 코사인의 알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힌트 잘 봐야 돼. 몇 사분면이라 돼 있어? 2사라고 돼 있죠. 2사에서는 누구만 양입니까? 사인만 양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아니까 무슨 삼각형 그려라고?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코사인이고 절대값만 표시하면 4, 3이 되겠죠. 그럼 피타 쓰면 이 높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루트 7.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책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 값부터 좀 보여보자. 사인 알파는 뭐분의 뭡니까? 그 다음에 2, 4분면이니까 부호는 뭐일 거야? 플러스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일단 절대값은 얼마인데? 3분의 루트 7인데 2, 4분면이니까 부호가 뭐다? 그럼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하나씩 구하면 돼. 자, 우리 첫 번째는 사인 2알파죠. 아까 공식 뭐 된다고 했었지? 2, 신, 호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둘을 뭐 한 다음에? 거기다 뭐 곱한 거. 이 곱한 거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2알파입니다. 코사인 2알파는 뭐 구하는 거였지? 코제, 마제였죠? 그러면 얘 제곱한 거에다 얘 제곱한 거 뭐 해줘라? 빼줘라. 그럼 뭐 16분의 2 정도 되니까 맞나?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탄젠트 2알파 공식 뭐였죠? 1마 탄탄 탄프탄. 그래서 1-t제곱분의 2t였어. 이 t 자리에 누구만 가져오면 돼? 얘만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 넘어가자. 합성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아까 했던 말 때문에 좀 등한시하고 제대로 안 들을까봐 걱정되는데 합성할 줄 알아야 돼. 합성을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되게 더러워 보이는 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간단화할 수 있는 게 합성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있는 걸 우리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합쳐버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왼쪽 페이지를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표시되어 있죠? 두 가지죠.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성은 사인으로 합성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항상 어떻게 합성할 거다? 사인으로 합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걸 배울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공식을 먼저 보면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사인으로 바꿀 거야. 일단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의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운 게 전체 함수의 개수로 빨려옵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는 뜻이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맨 앞에 깔려. 그 다음 우리는 누구를 만들 거랬지? 사인을 만들 거고 거기 안에 세타 플러스 어떤 알파라는 값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는 게 목적일까? 이 알파를 찾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알파를 찾아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알파는 누가 되냐면 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 분의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가져와서 올리면 이게 사인 알파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가져온 다음에 사인 앞에 있는 그 개수를 가져온 이건 누구의 값이 된다는 걸까? 코사인의 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삼각 방정식이 있어요. 어디에서 배웠던?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 방정식이 쓰입니다. 너무나 대놓고 이렇게 쉬운 것도 가끔 나와. 코사인 알파가 뭐 2분의 1이고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파가 뭐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 60도 또는 뭐 3분의 8 이렇게 찾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외우지 못하겠네? 다른 값이 나오면은 직접 삼각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얘가 나올 수 있는 알파 값 쭉 나열하시고 얘가 나올 수 있는 알파 값을 쭉 나열한 다음에 둘이가 겹쳐지는 게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런 더러운 걸 같이 좀 맛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임에는 이 합성을 조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아마 할 거고요. 나중에 계획으로는 오늘은 삼각함수의 미분 정도까지만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집 가서 여러분이 개념 원리를 2번, 3번 풀면서 정확하게 조금 알 수 있게끔 진도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숫자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누구를 바꿀 거냐면 113쪽에 있는 예시 문제를 좀 같이 봅시다. 113쪽에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합성할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은 어디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정해달래? 알파, 베타가 모두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합성을 해보자. 일단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얼마야? 4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먼저 깔려야 되니까 2가 먼저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2 사인에 누구를 먼저 적어주라고? 세타 플러스 알파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사인 알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인 알파는 2분의 누구의 개수를 가져온다? 코사인의 개수를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 그럼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는 2분의 사인의 개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예시를 들었지만 아는 값이잖아. 알파가 뭐라고 들 수 있다? 3분의 파이라고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한 첫 번째는 2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인을 이제 구했지.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도 찾아달라고 돼 있어? 어떤 R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바꿔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바꿔지는지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개수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각에다가 2분의 파이를 뺀 게 여기 오시면 돼요.
요 사인으로 정리돼. 여기에다가 누구를 뺀 거? 2분의 파이를 뺀 게 여기에 들어오면 돼. 그러면 세타는 그대로 오겠지 얘들아. 3분의 파이에다 2분의 파이 빼면 뭐 남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여기 들어있는 이 베타가 0도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상태죠. 만족이 되지. 그럼 이게 이쁘게 바뀐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되는 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짓을 하고 이 짓을 했어. 근데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베타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인 30도라는 놈과 사인 30도라는 놈과 사인 390도라는 놈은 사실은 어떤 놈들이야? 같은 놈들이야. 내 마음대로 2파이를 더하거나 2파이를 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거 전체가 누구를 빼버리자? 2파이를 빼야겠죠. 왜냐면 사이에 부호가 뭐가 되게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파이를 빼주면 2 코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이렇게 바꿔줘야 정답이 된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합성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개수들을 일단 뭐 해줘야 돼? 제곱해서 더해. 그런 다음에 뭐 씌워? 그게 맨 앞에 개수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만 외우자? 사인만 외우자. 그럼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쓰세요.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요 개수분의 누구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를 가져와야 그게 사인 알파의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누구를 가져와야 된다? 사인의 개수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삼각방정식을 통해서 알파를 찾는 거는 파이팅 해야 돼요. 그 수원의 과정이니까. 그런 다음에 사인이 완성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각에다가 뭐를 뺀 것이 2분의 파이를 뺀 게 여기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만족되는 각이 아니라면 그 식에다 뭐를 빼줘야 될 수도 있다? 2파이를 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좀 어렵다. 하나만 더 같이 맛을 보고 너희가 직접 하는 거 해볼게. 자, 114번 봅시다. 114쪽에 114번. 자,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단 개수들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4죠. 루트 씌우면. 그래서 2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써주는 거야. 그럼 사인 알파를 너희가 불러보세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버리는 거지?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너희가 외우고 있지 않잖아. 그럼 이제 그림 그려서 각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부터 하나 우리가 한 줄기 그려보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는 얼마가 되는 게 궁금하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런 데 있겠죠. 얘 또는 얘가 될 거라는 거잖아. 그럼 얘의 각도부터 너희가 찾아내야 되지. 너희 이거 각도 외우고 있나? 모를 때는 우리가 이거 부호 플러스인 것부터 생각을 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삼각방정식. 2분의 루트 3이 되는 선을 그어보면 여기 각도가 몇 도인 거 알고 있어? 여기는 파이로 이제 부르죠. 파이.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각도랑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죠. 그럼 여기 각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하고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해서 3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3파이에다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각도는 뭐가 된다?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즉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 값이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굴 또 봐줘야 돼? 코사인이 뭐 되게 하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럼 얘 또 그림 그려서 판단.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나는 안 외워. 그냥 그려서 판단하는 게 더 쉬워서. 2분의 1이 어디쯤에 있겠어? 요런 데 있겠죠? 근데 요거 하나 너희가 외우고 있잖아. 얼마? 3분의 파이라는 거 외우고 있지?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룹니까?
2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요 각도는 얼마가 된다? 3분의 5파이. 즉 요거를 만족시키는 알파 값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인 거야. 근데 겹치는 게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가 뭐라고 결정할 수 있다? 3분의 5파이. 그래서 얘가 2 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은 안 구해도 되거든. 근데 구해봅시다. 요 각도에다가 누구를 빼줘야 된다고? 2분의 파이를 빼줘야 돼. 그러면 2 코사인의 세타에 자 여기에다 2분의 파이 빼봐봐. 6분의 10에다 6분의 3 빼는 거니까 6분의 7파이가 되죠. 근데 보통 우리는 코사인일 때 이 사이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이면서 요 뒤에 달라붙어 있는 각도가 0에서 2파이 사이여야 되거든. 만족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뭐 빼줘야 된다? 2파이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2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겠니? 삼각 방정식이 제일 어렵겠죠. 너희가 외우고 있는 게 나오니 재수하고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주어져. 알겠습니까? 어렵다. 이거 연습 많이 해봐야 돼. 하나 너희가 해보자. 115번 해봐요. 수업 때잖아. 모르면 어필을 해줘야 다시 설명을 해준다. 눈치를 채는데 한계가 있거든. 내가 눈치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이거 시력을 못하고 있어. 설명할 때 어디 바랬어 내가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내가 어디 봐달라고 주장했었어. 칠판 봐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수업은 모르겠지. 내 수업 때는 최대한 칠판을 봐줘. 알겠지?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마무리 지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얘인데 짧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바꿀 놈이 이제 이놈인데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앞에 붙을 개수부터 찾아야겠지. 그럼 얘들의 제곱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2가 오고 일단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랬습니다. 그럼 이 개수를 먼저 찾아야, 이 알파를 찾아야 되니까 사인 알파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얘분의 코사인의 개수가 사인의 값이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유리화는 굳이 안 하기요. 귀찮아서. 그럼 얘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루트 2분의 1이 이런 데 있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이 값은 너희가 외우고 있잖아. 몇 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요? 그럼 이 두 각도를 더했을 때 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파이가 돼야 되죠. 이 각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4분의 3파이.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가요. 그럼 코사인도 그림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 근데 못 외우고 있잖아. 누구부터 끄어보라고? 루트 2분의 1부터 끄어보시라고. 그러면 얘의 각도는 일단 뭐라는 걸 알고 있어? 4분의 파이죠. 근데 이 각도하고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각도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 4분의 3파이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잖아. 즉 이 각도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4분의 7파이가 돼야, 4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겹치는 게 답이 돼야 되잖아. 알파가 얼마라는 거 찾았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4분의 3파이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헤이 머리 들어. 얘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다 뭐 빼주라고? 2분의 파이를 빼준 게 오면 된다고. 그럼 써보면 루트 2에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는 그대로인데 얘한테 2분의 파이 빼면 누가 남습니까? 4분의 파이다. 근데 우리 사이가 마이너스일 때 베타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잖아. 만족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전체에 뭐 빼줘야 된다? 2파이 다시 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에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범위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는 2파이를 더하거나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번이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맛보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어려운 걸 합성할 거야. 오케이? 조금 감이 잡히나? 다시 해봐. 나중에. 자, 필수에 이제 8로 갑시다. 8번에 1번을 보면 지금 바로 합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이때까지 합성했었던 거는 사인과 코사인에 걸려있는 각도가 어떨 때 합성할 수 있었지? 같을 때 합성을 했었어요. 근데 얘들은 지금 각도가 다르지 얘들아. 그럼 뒤에 있는 놈을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되겠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찾아서 정리하고 다시 합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잘 쳐다보면 됩니다. 자, 이 사인 세타가 있고, 자, 뒤에 놈은 바로 전개를 할 건데 루트 3으로 묶였을 때 코사인이 왔죠? 그럼 부호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코코 신신이 되는 거지. 플러스니까 사이에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럼 하나씩 계산하자. 일단 코사인 세타가 올 거고요. 거기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곱해져야 되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오겠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이렇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일단 전개해가지고 식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 얘하고 곱해지면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지. 그게 얘랑 계산되면 뭐가 남아? 2분의 1 사인 세타만 남게 되겠죠. 왜요? 이번엔 내가 계산 제대로 했습니다. 2에다가 2분의 3을 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플러스해서 얘 이제 합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바로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인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이죠. 루트 씌워봤자 1이죠. 즉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의 몇입니까?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요건 알고 있는 값 아닌가? 몇 파이? 3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거? 3분의 파이. 근데 우린 이걸 누구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럼 코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세타는 그대로 오는데 여기에다가 뭐 한 개 와야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를 뺀게 와야 되지. 누구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6분의 파이라는 거는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놈이잖아. 잘 바꿨다 말이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할 때 딱 식이 주어졌어. 근데 합성을 하려면 사인과 코사인에 각각 걸려있는 각도가 어떨 때만 합성을 할 수 있다? 같을 때만 합성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뒤에는 세타고 앞에는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잖아. 누구를 바꿔줘야겠어?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덧셈 정리로 식 전개부터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 정리를 하시고 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것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완벽한 합성을 찾으려면은 이런 문제를 내려면 학교에서 삼각함수 합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육 과정 외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 그럼 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합성을 뭐 어정쩡하게 가르쳐 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럴 때는 어떤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필수의 집 9번 봅시다. y는 루트 3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얘만 슬쩍 바라봐봐. 얘만 살짝 우리가 합성을 해봅시다. 개수의 제곱을 더하면 일단 4지 루트 씌우면 그러니까 우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2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형태가 되고 그 뒤에 플러스 1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세타 앞에 뭐가 꼽히신 거 있어 없어? 주기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사인의 원래 주기는 얼마? 2파이. 그러니까 얘의 주기도 얼마? 여전히 2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는 놈이야? 1부터 1까지 노는 놈이지. 그거 전체에 못 곱해졌어. 그럼 요렇게 진행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는 놈이 돼? y부터 2까지겠죠.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y부터 3까지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이고 최대값은 얼마이고 주기는 얼마이다. 요렇게만 땡길 수 있는 게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르쳐준 합성을 안 가르쳐주면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합성을 가르쳐주는 순간 제가 알려드린 거 다시 묻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안 가르쳐주시면 요 정도 힌트만 뽑을 줄 아시면 돼요.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근데 길게 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합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린 그냥 뭐 이 파트 대충 뭐 학교 시험만 치고 넘어갈 게 아니니까. 오케이. 어째 뭐 조금 더 나갈까요? 아니면은 잠시 5분이라도 정리할 시간 좀 드릴까요?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한 5분 정도 본인들 외워야 되는 공식 좀 외우시고 나중에 각자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합성 같은 거 연습 좀 해보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까? 5분만 좀 자기 공부할 거 마무리하고 나갑시다. 뭐 잠깐만.